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신생아 영아들이 집단 감염이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모내 여성병원 결핵 감염 사태인데요. 계속해서 추가 양성 판정이 나오고 있고 해당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진료를 받은 아이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2차 피해가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모내 여성병원 결핵 피해자 모임에 부모님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세요? 예, 저희는 7월 2일 날 검사를 받았고요. 예. 7월 5일 날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4달 정도 됐고요. 4개월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당초에 아이가 어떻게 이 해당 병원을 가게 돼요? 여기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진료로 갔습니까? 그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우선 저희는 아무 연락을 받고 있지 못했는데요. 예. 6월 30일 날 그냥 문자 하나가 왔어요. 보건소에서. 이제 그 모내 여성병원의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희 아가들에게도 결핵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을 정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 이런 게 알려졌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로는 결핵 발생 병원에서 태어났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아이들을 거부를 하는 병원들이 있었다 그래요. 사실입니까? 네.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은 거의 모두 다 가보셨다고 보셔도 되고요. 예. 우선 보건소에서 저희가 판독 결과가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고 예. 심지어 첫날에는 갔을 때 음성이었다가 두 번째 갔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분들의 그런 판독 결과를 믿지 못하고 대형 병원을 가서 이제 판독을 받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고요. 예. 지금 뭐 진료 거부나 하는 것들은 이제 사태가 좀 커지고 하니까 저희가 다른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예방접종도 한참 할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전화를 했더니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라고 해서 입력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혹시 잠복 결핵 때문에 연락하셨냐? 예. 그렇다고 했더니 지금 그 을지병원이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기록 카드에 특이사항란에 모내 병원 출신이라고 적히는 사항도 있었고요. 예. 지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저희가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데 더 심한 거는 의사들은 잠복 결핵이 전염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마음에서도 저희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보건소 판독 과정에서도 좀 석연치 않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우선 이 판독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의 얇은 막 안쪽에 약물을 주입하고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난 후에 예. 딱딱하게 변질된 그 경결 부위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예. 이 경결 부위가 10mm면 양성, 그리고 그 이하면은 음성 판정을 내린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경결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약에 9.7mm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걸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9.7mm도 음성이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확신하냐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믿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결과가 번복되고 있고 그 결경을 재는 것 자체가 전문적인 의료기기가 아니라 그냥 문방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플라스틱 자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과연 이 검사 결과가 우리가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검사 결과 자체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위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실제로는 양성인데 가짜 결과로 음성이 나오는 것인데 네. 이거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예. 지금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8주 미만의 아이들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약물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피해자가 영아들이다 보니까 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약물 복용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우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선 아이들이 지금 모유나 분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항생제를 9개월을 복용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처음에는 저희도 이 약에 대해서 그냥 받기만 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공복에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공복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예. 수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서 약을 먹이고 아이고. 예. 약을 먹고 이제 약을 먹었으니까 쓰니까 아이들이 울잖아요. 네. 그런데도 모유 수유를 못하고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30분을 어르고 달래는 이 부모들의 심정은 예.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죠.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이 피해자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직원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명확한 예. 답변을 받지 못한 거는 여전 똑같았고요. 예. 어제 간담회가 있기 전에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측에 저희 질의서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질의서 자체도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들, 교과서에 있는 얘기들을 짜집기해서 가지고 온 듯한 그런 게 저희는 느꼈거든요. 예. 근데 부모님들이 그러면 병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라니 보건당국에서 바라는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 어떤 게 될까요? 우선 이게 발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조차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모내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7개월 동안 기침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생아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마스크만 하고 있었어도 어느 정도 1차적인 병균과의 접촉은 차단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있고 양성 판정 받은 아이가 거의 100명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모내 여성병원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버젓이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저희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안전불감증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안에 아직도 결핵균이 떠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안전불감증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피해 아이의 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2, 제3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 해당 병원에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내 여성병원 결핵 피해자 모임의 부모님 한 분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